판타지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신비로운 힘, 기적과도 같은 권능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비의 힘에 강하게 끌립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신화나 전설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법은 인류가 상상하는 환상의 결정체입니다. 용사의 용기도, 모험의 즐거움도, 드래곤의 어두운 비밀도 마법의 신비가 있기에 더욱 재밌어집니다. 불을 만들어내고 번개를 쏘고 하늘을 나는 것이 판타지에서 흔히 표현되는 마법이죠. 이러한 판타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마법사들의 이야기고 그 마법사들이 펼쳐내는 다양한 마법들은 항상 행복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죠. 하지만 반지의 제왕은 좀 다릅니다. 간달프는 전형적인 마법사로 보입니다. 여차하면 운석 소환이라도 해서 적과 싸울 것 같은 마법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간달프는 작중 제대로 마법을 보여준 일이 드뭅니다. 이는 사우론에게 힘으로 맞설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톨킨의 깊은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톨킨의 원작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간달프의 존재 자체가 마법이라고요. 어쩌면 프로도가 여정을 떠난 것도 끝내 반지 원정대의 임무를 완수한 것도 마법일지 모릅니다.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은 올해 가장 기대할 만한 픽사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전역의 영화관이 폐쇄되며 큰 위기에 봉착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늦게서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는 픽사의 굉장했던 애니메이션들 토이스토리 3, 업, 인사이드 아웃 혹은 코코아 같은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에 언급한 작품들이 보여준 엄청난 아이디어와 개성이 오너드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영화들보다 더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감동했고 또 많이 공감했습니다. 픽사의 전설적인 작품들에 비해서는 평범하지만 가끔은 평범한 픽사 애니메이션도 나쁘지는 않네요.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은 여전히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픽사 영화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성장을 따뜻하게 담아낸 수작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멘트를 반복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모험을, 어른들에게는 눈물 쏟아지는 감동을 선물하는 작품. 믿고 보는 픽사 애니메이션.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수준이오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다면 영화를 보고 오셔서 리뷰를 마저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픽사의 작품들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판타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판타지는 언제나 현실의 언저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연결된 판타지 월드의 연출은 픽사 애니메이션의 큰 특징이죠. 토이스토리는 현실 속 장난감들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무대는 우리들의 뇌 그 자체였습니다. 업 역시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헬륨가스 풍선으로 집을 들어 올린다는 판타지를 선물하죠. 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세계로 떠나는 모험은 아름다운 판타지였죠. 픽사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의 세계는 톨킨적 세계관과 현실의 결합입니다. 원래 이 세계는 마법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재능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와 연마가 요구되는 마법보다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마법의 대체제로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세계가 완성됩니다. 마법을 잊어버린 시대. 과학은 실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원리도 과정도 뚜렷합니다. 반면 마법은 모호한 것, 신기루와도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죠. 과학으로 만든 도구들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마법은 아주 특별한 도구와 적성과 노력과 모험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법의 매력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커피숍에서 사먹는 커피와 집에서 직접 400번을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아날로그적인 감성,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리게 만드는 것들의 아름다움.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마법은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마법 외에도 세계가 재밌습니다. 우선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서로 다른 종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엘프나 켄타우로스, 오크 같은 종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은 미국과 같은 다인종 사회를 은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뻔하고 노골적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아동들도 보는 걸 감안하면 아쉬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 이안의 이야기를 펼치는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사의 심장을 지녀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지만 TRPG나 보드게임에 빠져있는 형 발리와 켄타우로스 경찰 남자친구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안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인물이죠. 우연히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아버지 친구 덕분에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된 이안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합니다.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운전면허 따기,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 아버지처럼 되기. 하지만 이안에게는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운전면허 시험은 끼어들기를 못해서 실패합니다. 생일 파티 초대는 성공 직전까지 갔지만 발리가 나타나자 이안이 스스로 포기해버리죠. 영화가 중반 이후 보여주는 흡인력, 깔끔한 완성도에 비해 초반의 진행은 어쩐지 산만하고 밋밋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저는 그게 이안의 새로운 나 만들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모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와 교류하면서 겪는 갈등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고 그들의 번민과 방황이 관객들을 설득해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빠져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아웃의 라일리는 11살 소녀에게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잘 설명합니다. 이사한 직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급격히 약해지는 라일리의 모습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응하기 위해 고생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업의 칼 프레드릭슨 역시 평생을 함께 지낸 아내와 사별하고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집마저 재개발의 압력에 위태로운 데다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코코의 미구엘은 구두를 만드는 가업과 집안의 반대가 너무도 뚜렷한 자신의 꿈과 대립되는 상황이죠. 요컨대 오너드에서 제시되는 초반 갈등 상황은 다른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밋밋하고 단조롭습니다. TRPG나 보드게임, 판타지 세계를 다룬 게임의 세계가 현실과 접목되는 배경 설정도 좋게 보면 익숙하지만 다르게 보면 평범하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마법의 도구이자 보석인 피닉스 잼을 찾기 위한 이안과 발리의 여정은 왕도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식상하다는 뜻입니다. 장난감들의 세계와 모험을 그린 토이스토리나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의인화된 감정들의 분투를 그린 인사이드 아웃, 아예 사후 세계를 탐험하는 코코에 비한다면 일상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다만 중반부터 펼쳐지는 이 작품의 흐름과 소품들 그리고 전달하려는 주제는 완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픽사의 명작들처럼 기발하지는 않아도 작은 아이디어들이 빛난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요정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유니콘, 기네비어의 활약 같은 것들이죠. 영화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긴 선물, 마법의 지팡이와 피닉스 잼, 그리고 주문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마법을 쓰는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발리에게는 마법의 재능이 없지만 이안에게는 재능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안의 마법이 완전하지 못해 아버지가 몸의 반만 되살아나는 부분도 저는 절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만 재생되었기에 아버지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언어적인 요소로 아버지의 뜻을 파악해야만 하죠. 발리와 아버지만 아는 둘의 인사법 같은 장면이 그것입니다. 만약 머리부터 되살아난다는 설정이었다면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은 반감되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되살리기 위해 이안과 발리는 모험을 떠납니다. 만티코어의 주점에서 지도를 얻고 지도의 수수께끼를 풀면서 떠나는 여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안은 다양한 마법들을 습득합니다. 각 마법들은 모두 그 마법이 사용되어야 할 고유의 상황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습득 과정에서 펼쳐지는 실현, 사건들도 재미나죠. 카드캡터 체리에서 체리가 카드를 하나씩 수집하듯 이안은 마법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 이안과 발리는 동경과 그리움이 주된 테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안은 새로운 나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의 모델은 본 적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안은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실제로 이안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그리움, 모르는 것을 향한 동경이 드러나죠. 그러한 동경과 그리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이안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발리가 지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보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발리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안은 언제나 그걸 부러워하며 발리에게 같은 이야기라도 여러 번 들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안이 그리워하고 동경한 것은 발리가 지닌 추억 속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안이 소환한 아버지는 허리 위쪽이 없는 거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는 아버지의 성격도 특유의 말투도 표정과 미소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리가 소환했다면 전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하는 모험의 끝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여정, 아버지를 만나면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와 해야 했던 일들을 형 발리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안이 그리워하고 동경했던 아버지는 발리의 추억 속 아버지였고, 이안을 언제나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 역시 발리였다는 것을 이안은 뒤늦게 깨닫죠. 그렇기에 이안은 발리와 아버지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용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안과 발리의 어머니 로렐의 용기죠. 영화에서는 로렐의 여정도 꽤 재미있게 등장하는데 그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용기 정도로 단순화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로렐은 용감했고 아이들을 구출하죠. 또 하나는 이안의 용기입니다. 이안은 상영 시간 내내 겁이 많은 인물로 나와요. 소심한 겁쟁이이기 때문에 마법도 실패할 때가 많았고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번개 마법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해서 기네비어를 희생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릅니다. 드래곤과 대치했을 때 이안은 마법사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그간 이안이 익힌 마법이 하나씩 전부 등장하며 이안은 용감하게 드래곤과 맞서게 됩니다. 이때 이안의 마법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아요. 이안이 이렇게 능숙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형 발리와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로렐이 주저하지 않고 드래곤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는 나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내는 거라는 걸 영화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말도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만난 것은 발리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온기를 간접적으로 받는 이안. 이안은 언제나 아버지를 발리를 통해 듣고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발리를 통해 아버지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안과 포옹한 것은 발리입니다. 아버지가 발리에게 이안을 안아달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안은 이미 그 뜻을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어지간한 작품이었으면 이안과 아버지의 만남을 감동적으로 그렸을 텐데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은 보다 세련된 결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발리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발리의 과장된 언행과 판타지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안도 형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발리는 깊은 상처를 지닌 아이고 그렇기에 과장된 유쾌함으로 그걸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무서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아이. 그 나이의 아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발리는 마법을 쓰지 못합니다. 발리는 충분히 구체적인 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발리가 지키려던 마을의 유적은 이 세계에서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안이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추상적 존재인 아버지가 발리에게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리는 처음부터 용감했습니다. 동생 생일에 서둘러 찾아오고 동생의 마법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동생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에마, 기네비어도 희생시킬 정도입니다. 용감한 전사를 꿈꾸는 발리는 실제로도 용감한 전사였던 것이죠. 영화는 완벽한 디테일을 선보입니다. 씨를 뿌리고 걷는 과정이 무척 치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에 나온 작은 장면들까지 전부 떡밥을 회수하고 있죠. 초반에 나온 학교의 용 그림도 복선이었고 발리가 지키려던 마을의 유적도 진짜였습니다. 요정들의 떡밥이며 켄타우로스의 달리기며 어느 하나 회수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완벽하게 자잘한 것들까지 철저하게 회수해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위화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픽사의 애니메이션은 그 전부터 기계적일 정도로 치밀한 짜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너드가 유독 위화감이 들었다는 것은 기계적 완성도의 위화감을 흐려줄 작품의 힘이 조금 약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코코보다도 훨씬 감동했어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운 로렐처럼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에서 나오는 판타지나 TRPG를 연상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제 개인적 취향과 잘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픽도 환상적이고 소품들도 좋았습니다.
계속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용기와 그리움의 애니메이션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지만 역시 코코에는 조금 못 미치는 완성도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픽사는 픽사네요. 감동도 완성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로렐과 만티코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었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안과 발리, 로렐이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낸 것. 오너드의 진짜 마법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법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주문의 정체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